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조혼과 연애 애사편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1930년대 후반기의 합창 동요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기흥 작사 작곡 녹성 동요 합창단의 시집가는 누나. 아마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을 가야만 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 한국인의 조혼 성향은 그 뿌리가 매우 깊었습니다. 조선조 초기부터 결혼의 법정 하한 연령은 남자 16세, 여자 14세로 못 박혀 있었으나 신랑 신부의 부모가 50세를 넘거나 병들어 있을 경우에는 남녀 12세만 돼도 환의 허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혼 성향, 그것은 외침이 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7, 8, 9세의 여아를 여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에서 변방을 지키는 자기네 군사들을 짝지어주기 위해 해마다 몇 차례씩 고려에게 공여를 강요했으니 고려 조정에서는 채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별도감이라는 것을 두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처녀와 젊은 과부를 마구 차출하려 들었습니다. 계시오. 계시오. 추별도감에서 나왔소. 예? 추별도감? 대개 딸아이를 내놓아야겠소. 우리 집에는 딸아이가 없습니다만. 무슨 말씀? 우린 다 알고 왔소이다. 분명 대개는 산홍이란 13살짜리 여아가 있소. 글쎄오시다. 이제 산홍이라는 딸아이가 있긴 있었는데 시집을 보냈다 그런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금혼령을 어긴 것이오. 금혼령. 13살에서 16살에 이르는 딸을 여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늘. 저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요. 이 늙은이도 말로 통하기는 어렵겠구만. 물론 자기 딸을 순순히 채홍사의 손에 넘겨줄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채홍사의 인심이 후할 턱도 없는 법. 말해! 산홍이를 어디다 숨겼어? 아유, 나으리, 산홍이가 없으면 우리 늙은 노예는 죽고마합니다. 빨리 말해! 산홍이를 어디다 숨겼어? 고려 충수광 때의 학자 이곡은 원나라 인종에게 이런 항의의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공여 차출의 참상이 눈물겹게 묘사되어 있음을 봅니다. 굴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동료를 찾아 집집마다 뒤지고 다닌다. 혹은 감추기도 하고 이웃에 숨기기도 하는데 굴리들이 이들 부모 친족을 여기저기 묶어놓고 매질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한 거울에서
40-50명씩의 어린 딸들을 끌고 나가면 그 부모들은 더러 샘물에 빠지거나 개들보에 목을 메어 죽기도 했다. 어쩌다 고려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듯 고려조 시절부터 뿌리를 내린 조훈습속은 조선조의 유교 사상과 야합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가계를 잇고 가산을 이으며 제사를 상속하는 주체로서의 남아 존중 사상은 고려조의 조훈습속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성립됐던 철부지 어린 것들의 결혼은 자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부요란 우리 민요에 나타나 있듯 뭣도 모르면서 결혼부터 한 셈이 됐으니 10살 줄은 멋 모르고 살고 20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은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못 버려서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서 살고 70줄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 산다. 따라서 조헌 시절의 연애 사건은 자연 기혼자들의 간통 사건 그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조 영조 때 안위에 김칠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처 박녀가 보리밭을 메고 있다가 전정직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홈이 좀 빌릴까 하고요. 정말 호미를 빌리러 오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가나오나 사내다운 사내가 귀하단 말이죠, 뭐. 가나오나? 네, 가나오나. 그럼 당신의 남편도 사내답지 못하다는 말씀이요? 눈치 하나 빠르군요. 박녀! 왜 이러세요? 박녀! 진작했었어. 그가 날 대하는 당신의 눈길은 너무 뜨거웠다고. 박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로부터 7개월 뒤 말해! 어서 말해! 2년 달성에 된 씨앗이 어떤 거야? 당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난 해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것뿐이야. 그러니 니네는 네 입으로 말해! 당신이 보셨잖아요. 못 봤어! 난 더러운 꼴 못 보는 사람이야. 말씀드리겠어요. 전 더러운 여자예요. 다른 남자를 봤어요. 왜냐하면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이 가슴 속에서 밤이면 밤마다 일고 있는 그 무서운 불길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못된 년! 네, 당신이 절 못된 년으로 만들고 말았으니까요. 이윽고 박녀는 시집 식구들에 의해 개몰리듯 끌려다니다가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조의 법전인 대전 송록에 의하자면 상민들끼리의 간통이면 곤장 100대를 때려 3년간 유배형에 처한다고 했고 양반의 부녀로서 간음을 해서 풍습을 문란히 한 경우엔 간부와 더불어 교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헌과 과부 재가 금지의 전통 때문에 간통 소지가 많아서 간음자들을 가문에서 사형으로 목 졸라 죽이거나 물에 던져 죽여도
공법에선 곧잘 눈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현재 우리들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혼 남녀의 연애가 고려 조선조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연애는 기혼자의 애정 행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벼슬아치들과 기첩 사이의 애틋한 사랑놀이가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아서 보아라. 예, 나으리.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보아라. 예, 나으리. 내 발목도 좀 보여다. 예, 나으리. 다 됐다. 이리 가까이 앉아라. 예, 나으리. 소문에 듣던 대로 너는 영락없는 절세 미인이로다. 너는 30점짜리 미인이 틀림없도다. 몇 점 만점에 30점이란 말씀이옵니까, 나으리? 30점 만점에 30점이다. 도대체 미인의 점수를 어떻게 매겼기에 30점 만점이 된다는 말씀이옵니까? 거울 앞에 서서 네 몸을 살펴봐라. 자고로 미인의 손과 미인의 피부와 미인의 이빨은 100호까지 휘어야 되니 300이요. 눈동자, 눈썹, 속눈썹은 검어야 하니 3흑이니라. 그리고 입술, 볼, 손톱은 붉어야 하니 3홍이요. 몸과 머리와 팔다리는 길어야 하니 3진. 이빨, 귀, 발 길이는 짧아야 하니 3단이요. 가슴, 이마, 미간은 좁아야 하니 3광이. 이 허리, 발목은 가늘어야 하니 3협인데 엉덩이, 허벅지, 젖은 두터워야 하니 3태다. 손가락, 목, 콧날은 가늘어야 해서 3세에 젖꼭지, 코, 머리팍은 작아야 하니 3소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인은 300에 삼흑하고 삼홍에 삼진하여 삼광하고 삼협, 삼태, 삼세에 삼소라야 된다는 말씀이옵니까? 바로 그렇다. 나으리, 무엇이냐? 30점짜리 미인을 만나시면 몇 점짜리 사랑을 주실 것이옵니까? 그야 만점짜리 사랑을 기울여야 할 테지. 나으리, 소첩의 소원도 만점짜리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옵니다. 그래. 내 꿈 또한 너와 같거늘.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이별의 시간은 다가왔던 것. 황인섭은 정든 첩 소춘풍을 남겨놓고 갑산을 떠났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소춘풍이가 내 수청을 거절한다. 널리 헤아려 주옵소서, 사또님. 이년아, 널 두고 내가 무엇을 헤아리고 자실 것이 있단 말이냐?
내년은 분명 관기가 아니더냐. 따라서 내가 널 원하는데 네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할 수 있다더냐. 사실은 그렇사옵니다만 사또님을 향해서는 제 마음의 문이 열어주지 않을 것 같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걱정 마라. 내가 니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부셔놓을 테니까. 여봐라! 저 요망스런 계집년을 매우 쳐라! 그래서 소춘풍은 혹형을 당했습니다. 소춘풍 태맞듯 맞아보겠나 하는 말이 생겨날 지경으로 신금홍 소리로 춘향가의 십장가를 들어보면서 소춘풍의 형고를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남원의 춘향이는 이도령에 의해서 끝내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수갑상의 소춘풍은 황인섭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소춘풍은 갑산을 탈출, 화적대와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북관 머나먼 길을 헤치고 서울 장안에 도착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는 황인섭 나으리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소춘풍은 낯선 장안 거리를 7일간이나 헤맵니다. 누구냐? 드디어 소춘풍은 황인섭의 거처를 찾아냅니다. 미신데 날 찾아왔단 말이오. 접니다. 소춘풍. 서춘풍? 예, 소춘풍이옵니다, 나으리. 서춘풍이 누구
싶더라. 예? 나으리께서 소춘풍을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글쎄 올시도. 나리는 황희섭 나리가 아니시옵니까? 나는 분명 황인섭이 틀림없어마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 그럼 그 길로 갑산으로 다시 돌아온 소춘폰. 갑산 부사가 거처하는 동원 앞에다 나무더미를 쌓아 올리고 그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갑산 춘향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조선조의 유교윤리관에 입각한 가문의 채통 중시와 성부제 생활 습속의 강요가 제 아무리 엄격했어도 본능적인 인간 성정의 반론은 끝끝내 막을 수가 없었던 것. 예를 들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젊은 과부들 중에는 공공연히 성부제의 비인간적 도덕률에서 탈피, 소위 보쌈으로 남성을 약탈까지 했던 것입니다. 일본 통감부의 한 관행조사 보고서에 의하자면 이른바 약탈자와 피약탈자 간은 은밀히 내약이 이루어진 후에 약탈혼이 성립된 경우가 7할 정도였다니 정말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광해군 때의 학자 유몽인이 지은 어우야담 중에서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죠. 정덕년의 집에 지방에서 올라온 한 서생이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는 인적이 드문 종가를 걷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장사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맙니다. 잘 들어. 난 지금 가죽부대 소리가 듣다. 지금부터 우리는 널 어디로 모셔야 한다. 그런데 네가 만약 도중에 무슨 소리를 내면 우리는 당장 널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생은 어느 부잣집 별당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다 왔다. 내가 곧 가족부대를 풀어줄 테다. 그렇지만 내 놈은 우리 얼굴을 버려들면 안 된다. 지금부터 속으로 천천히 스물을 세기 시작하거라. 그리고 가족부대에서 기어 나오면 된다. 서생은 괴한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5, 16, 17, 18, 19, 20. 서생이 가죽부대 속에서 나오고 보니 그곳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늑한 방안이었습니다. 고운 비단 이불과 원앙 베개도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에 비녀들이 주안상을 들이밀어 주었습니다. 다시 잠시 후엔 꽃같이 아름다운 미녀 한 사람이 조용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시오. 네시라뇨? 객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렇지만 난 본의 아니게 객이 된 사람이요. 제가 모셨습니다. 모시다니요. 사람을 짐짝처럼 취급하고서도 어떻게 모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그렇게 모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당신을 그렇게 모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선 한 잔 받으세요. 고맙소.
목이 말라 한 잔 마셔야겠어. 나비한테만 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꽃한테도 나비가 필요한 이치는 알고 계실 테지요. 장가를 들었으니까 그 말은 알아들을 만하오. 그럼 됐네요. 되다니요.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나비가 되달란 말씀입니다. 아직 주법도 모르십니까? 한 잔 받으셨으면 한 잔 돌려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웬 한숨이시오? 오래전부터 생겨난 버릇입니다. 홀몸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를 깊이 알고자 들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어서 나비가 돼주세요. 어서. 물론 그날 밤에 이 서생은 미녀와 함께 원앙배기를 베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파루를 알리는 북소리가 들리자 미녀는 곧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 옷을 다 입었어? 옷은 다 입었어. 그럼 두 눈을 꼭 감으시오. 아니. 이불 속으로 당신 얼굴을 쳐 넣으시오. 나를 또 가죽 부대 속에 구겨 넣을 작정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요. 장정들은 다시 가죽 부대를 둘러매고 종가에 지난밤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당신을 모셨던 바로 그 자리요. 지난밤에 당신이 겪었던 일들은 한자락 꿈인 양 여기시오. 잘 가시오. 그 이듬해 이 서생이 다시 과거를 치러 상경, 인경시 종가 그 자리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으나 가죽 부대를 든 장사들은 영영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자유의사가 무시됐던 조혼 관습은 또 다른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60여 년 전인 1930년에 한국의 각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살인범의 남녀 대비는 남녀 100대 88이나 됐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의 남녀 살인범 대비는 100대 4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실로 놀랄만한 숫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무소에 수감됐던 여자 살인범의 대부분이 어린 남편을 살해한 조혼 범죄였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때 해주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제29호 여죄수는 15살 때 불과 10살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부부 행위가 여의치 않자 발작 증세를 일으켜 남편을 교살, 12년형을 언도받았던 것입니다. 천주교의 전례는
우리나라 남녀의 애정 생활에 있어서도 가히 혁명적인 바람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천주교는 자신의 성정이나 애정을 자기 자신의 뜻으로 억제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며 또 결손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민중들을 계몽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주교의 계몽 사상은 애정과 성정이 주자학의 행동 철학, 즉 예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자유연애 사상의 기치를 드높였던 사람들은 바로 동경유학생들이었습니다. 전 서울신문 동경특파원이었던 김을한 씨 저서 실록 동경유학생 중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적어도 1920년경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조혼이 장려되었었다. 그리하여 10살이 조금 지난 소년, 소녀들이 신랑, 신부가 되는 수가 많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행복보다도 부모들의 욕심이었으며 그와 함께 남의 집 딸 자식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그저 부려먹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이 어린 신랑들은 장가를 간다고 하면은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보다도 비단 옷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기뻐하였으며 첫날 밤에 오줌을 싸서 신부를 놀라게 하고 나이 어린 신랑이 개천을 건너는데 손위에 신부가 업어서 건너다 주었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었다. 다시 뭉뚱그려 보자면 당시 동경유학 남학생들은 대개가 기혼자들이었지만 일본 유학 생활 중에 이왕이면 멋진 연애를 하고 자신의 이상에 알맞는 신여성을 맞이하려 들었습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연애 지상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경 유학생들은 이미 고루한 한국의 봉건체제 인습의 반기를 들고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근대의식에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을한 씨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본 유학은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가는 유학이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 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그 시대에 이미 결혼을 한 구여성들이었으니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던 남편들이 일본 유학을 가기만 하면 거의 대개 연애 지상과 자유 결혼을 부르짖어 이혼을 주장하여 갑자기 파경지탄을 당하는 때문이었다.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그러한 시대의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시집을 갔다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서 일생을 생과부로 지낸 구여성의 수요는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것으로 그들 과도기의 희생자들은 참으로 가엾기 짝이 없으며 동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선배언니 아버지신데 아마 13살, 16살에 결혼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3살, 어머니가 16살이었겠죠. 그러니까 남녀간에 서로 애정이나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이제 가정은 여유가 있었고 해서 아버지가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일본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언니는 어머니하고 둘이만 살고 아버지는 일본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녀관계의 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 여자와 그냥 교제가 시작돼서 국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언니가 그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참 아버지를 그리면서 살던 그 옛날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우리 할머니 결혼하실 때 얘기 이제 들어보면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 처음 이제 딱 봤는데 딱 봐서 좋았어야 되는데 딱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근데 그게 평생을 그 가슴 철렁한 기분이 평생을 갔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는 도저히 그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요새 같으면은 결혼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관계인 거죠. 한눈에 보고 이제 소름이 쫓기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얼굴을 못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 뭐 부부 생활인들 뭐 편했겠고 자식은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하여튼 평생을 그러니까 우연히 애는 이제 4명을 낳았지만 평생 남같이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사시는데 그 시동생이 우리 할머니 마음에 굉장히 드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동생은 너무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사셨어요. 그 할머니의 시동생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에서 보시면서 평생 가슴 아프게 한쪽으로 이제 제껴 놓으시면서 그렇게 일생을 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결혼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애틋한 사랑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맺어졌지만 그래도 이 사춘기 겪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그 주변에서 속에서 그 연애 감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나이에 있었던 얘기들이 뒤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해탄 정사 제1호 연인들이었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과 희곡 작가 김우진. 전남의 대지주아들이었던 김우진도 윤심덕을 만나기 이전인 18살 나이에 이미 결혼을 했던 몸. 꿀물 좀 마시세요. 신경 쓰지 말라 했잖소. 전 어머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테지. 당신이야말로 저라는 존재 때문에 마음 상하실 것 없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오? 윤심덕이란 그분과의 사랑이 참된 행복이라면 그분을 놓치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란 존재는 시부모님의 며느리에 아이들 엄마일 뿐일 테죠. 난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건 우리들 잘못이 아니죠. 당신이 절 선택한 일이 없듯이 저 또한 스스로 당신을 선택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결국 당신은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리지 않겠소? 숙명이려니 해야겠죠. 숙명? 네, 숙명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불행을 숙명으로 여기면서도 이 사람의 행복을 빌고 싶단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당신도 불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난 당신이 착한 여자가 아니라 독한 여자이면 좋겠어. 재작년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우리나라 남녀별 평균 결혼 연령은 여자 26세, 남자 29세로 한국 사상 최고의 만혼 시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자유연애, 자유결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이 선택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인데도 1년에 10만 쌍 가까이가 또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상적인 남녀의 애정관계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감합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조혼과 연애에서 지금까지 출연 김진동, 김익태, 차명화, 문일옥, 김수중, 서광재, 김경홍, 홍성헌, 김일, 문선희, 임란, 조진숙, 김소형,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박광훈,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해였습니다.